출고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쾌거우라며 2032년까지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초음속 전투기 개발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렸다 하면서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고된 시제기 KF-21의 공식 명칭은 국민들의 바램대로 보라매로 명명되었는데요. 그럼 잠시 보라매의 재원을 살펴볼까요? 보라매 KF-21의 재원. KF-21의 길이 16.9m이다.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이 만든 F-16보다는 조금 크고 F-18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최대 추력은 44,000lb, 파운드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 즉 25.6톤에 달한다고 하고요. 최대 탑재량 7,700kg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일본 도쿄까지 거리가 약 1,100km라고 하니 다녀오고 좀 남을 거리네요. 무기는 유럽제 미티어, MTR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의 공대공 미사일, M-2000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무장 향상을 위해서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ASM을 개발하는 것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통상 성능과 재원에 따라 시기별로 1에서 5세대 전투기로 구분되는데요. 통상 4세대 전투기는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분류되며 5세대는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투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고식을 치룬 보라매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는 4.5세대의 성능을 가진 첨단 전투기에 해당한다네요. 왜냐하면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면 스텔스 기능은 부분적으로만 적용됐기 때문이고 기존 4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해서는 성능면에서 훨씬 뛰어넘는 핵심 기술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술이 국내 기술진들에 의해 개발된 ASA,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대표적인데요. 이는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A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가 빠릅니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타깃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능력은 전투기의 공중전은 물론이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레이더의 성능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항공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놀라게 만들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가시거리 밖의 항공기나 미사일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 신호를 탐지해서 추적하는 RST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를 비롯하여 핵심적인 항공전자 장비도 탑재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전문가의 논평 드디어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 앞에 세워놓는 순간 엑스다가 떼어지고 KF-21로 발표되네요. 애칭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보라매의로 명칭되었다고 합니다. 핵심 주력 무기의 국산화야말로 자주국방과 자주국의 초석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대열에 우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더구나 5세대기를 지향하는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 중국밖에 없고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나 중국과 러시아제보다는 우수할 것으로 평가되는 전투기입니다. 유럽도 현재 단독으로 신형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죠. 6세대기를 몇몇 국가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만든다 하지만 아직 구상 단계고 종이장 위의 전투기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6세대기가 나올 즈음이면 우리 KF-21도 얼마나 발전해 있을지 모르며 또 다른 국산 전투기가 구상되고 있을 확률도 높죠. 그런 초석을 닦은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밀리터리 전문가 마성기님 못 보신 분들을 위한 링크. 이 한국 괴물 전투기 만든다. 중국이 분석한 한국 KF-X. 메가더 한국전쟁 중국 상대로 핵폭탄 사용 시도 1950년 연합군 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반격을 이어가는다. 당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고전하자 중국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핵폭탄 30여 발을 사용하고자 했다가 당시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다. 다시 지지 않겠다는 한국. 당시 50년대 한국군에는 변변한 탱크 일대 없었고 항공전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지만 특히 KF-X 전투기 개발에 대한 우려감들이 기대감으로 바뀌는가 동시에 자국의 긴장감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나라가 복구하려면 최소 100년이 걸린다. 메가더 장군의 발언에는 누구도 의문을 달 수 없을 정도로 한반도는 파괴되었지만 과거의 상처에서 기적같이 일어나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맹세들이 결코 말뿐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홍보 효과 누리는 KF-X 탄생 비하부터 논쟁이 대상이 되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매우 순항 중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임용세를 치르고 있다. 아직 시제기가 나온 상태가 아니지만 최근 한국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은 심층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KF-X를 평가절하 양상에서 우수 기체를 생산함에 따른 중국 신형 전투기와 비교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괴물 전투기 만든다.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얼추 미국과 유사하게 다양한 공격용 무기들을 개발한다는 자부심이 많았던 중국은 자체 생산 초일기에 들어간 한국 KF-X를 경계하는 눈치다. 한국 국방기술로 만든 K2 전차 시리즈와 이지스 구축함, T-50 고등훈련기 등 한국이 만들면 모두 놀라운 성능을 입증하고 있어 자칫 괴물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걱정도 섞여 있다. 한국 기술력 증명 나선 KF-X. 한국 KF-X 초기 모텔은 F-15K 성능의 가성비 좋고 가동률을 높인다는 설정을 갖고 있고 엔진은 미국제를 사용하지만 장착 무기들은 유럽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스텔스 기능은 기체 자체가 F-22와 유사하여 기본적으로 우수한 기체를 지니고 있고 우려되는 기능들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겠지만 한국만의 기술력으로 추가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네 번째 자체 생산 세계 5위 공군력 한국 KF-X만 본다면 미국 F-22 하드웨어와 F-35 소프트웨어를 혼합한 전투기를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 자체 생산을 의미하며 세계 5위 수준의 공군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체계적인 3단계를 걸치면서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으로 수출 양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을 넘어서다 한국의 무기 전략은 빠르고 강하게 변화를 하는데 이미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전략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전력을 위한 계획으로 보일 수 있다. 중국도 자체 개발 전투기를 탄생하기까지 10년 이상의 매우 어려운 순간을 지나왔지만 한국은 빠르면 6년 이내 결과물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이 개발했다고 누구나 개발할 수 없다. 짝퉁의 오명을 누리고 있는 중국은 개발에 대한 홍보에도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이는 곧 수출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수출은 곧 양산이고 이는 곧 기술 개량을 의미한다. 중국이 개발했다고 너도 나도 5세대 전투기 사업 의지를 보이지만 현재로서 한국이 가장 근접한 위치에 서 있고 대다수 국가들은 비싼 경험을 치르게 될 수 있다. 3. KF-21 중국 반응 중국 전투기 시장의 위협 미국,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탄도미사일을 설치하여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2014년 이후 가장 우려되는 일들이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고 분쟁으로 인해 최근 56명이 사망했다. 미 싱크탱크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 지원 패키지에는 현재 데이비스 몬탄 공군 기지에 보관 중인 약 100대의 F-15, F-16, E-2C 전투기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KF-21 등장 중국 반응 일단 시제기 출시에 많은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전략적, 경제적으로 본다면 KF 존재의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